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중구의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생활안전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를 출석할 수 없어 보건소장을 대신해 건강정책과장이 일괄 업무 보고를 하고 과별 질의의 답변은 과장들이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강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혜은입니다. 보건소장님 부재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중구의 지역보건의료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 여건,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10개 주요 업무와 8개의 역점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첫 번째, 사계절 맞춤형 방역과 선제적 감염병 관리입니다. 위생 해충으로부터 안전한 맞춤형 방역소득을 위해 보건소 자체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유충 구제 등 946회 소득을 실시하였고 민간대응 방역반을 운영하여 잔류 분무 등 278회 소득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숙박업소 밀집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유충 구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953건을 검진하였고 검사실을 운영하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70개 항목을 검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 및 초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법정 감염병 전수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별 유행하는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고자 홍보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조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 비축물자 점검 및 요양병원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역학조사반을 2팀 10명으로 상시 운영 중이며 요양병원 감염관리체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1, 2급을 전수 감시하여 발생신고 375건, 병원체 검사 2272건, 역학조사 27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련 특이 동향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하절기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한센인 생계비와 위로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정 감염병 제4급 표본 감시 및 관리를 위해 표본 감시 기간 순회 간담회 실시, 감염병 표본 감시 기간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감염병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조 질병 예방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은 어린이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엠폭스와 같은 임시 예방접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 예방접종으로 하반기에 2024년부터 추진해온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임산부 및 배우자 대상으로 100일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결핵제로 국가결핵관리 사업으로는 결핵 검진 관리를 통한 조기 발견을 목표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경로당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4쪽 편리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진료와 의료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 1,780건을 추진하였으며 간염검사, 혈당검사 등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재증명 발급으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등 재증명 접수 및 발급 1,626건을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영상의학실과 물리치료실, 한의진료실 운영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과 결핵진단을 위한 흉부 X선 검사 11,217건을 수행하였고 물리치료실과 한의진료실을 운영하여 각각 1,199명, 892명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조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100세까지 건강생활실천으로 행복한 중고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인구 확대를 위해서 금연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금연구역 점검과 단속,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 주기별 구강보건 교육 및 장애인 시설, 아동 관련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대상 생활터 중심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자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학 건강 증진 사업과 복지정책과와 연계한 온마음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한의학 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임산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건강한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영양플러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36조 다 함께 더 건강하게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 관리하고 신체 활동 사업과 영양 사업을 병행하여 생활 속 건강 실천을 강화하고 장비 확충을 통해 질 높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37조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의료 환경 조성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료사업소 478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진정민원 처리를 하였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및 의료기기, 마약류 취급업소 1212개소를 지도 점검 관리하고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보건의료 질서 유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8조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치료율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취약계층 대상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 필수 가입력 검사비, 난임 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고 산후 회복과 양육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조제 분유를 지원합니다. 영유아 검진
검진과 발달장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지원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건강 행태와 건강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 정신건강 예방에서 재활까지 중구와 함께입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독 문제 예방 관리를 위한 중독관리 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을 지원 관리하고 응급, 행정입원, 초기 정신질환자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며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대상 자살 예방교육 실시와 자살 고위험군 관리로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살 유족 지원, 전 직원 자살 예방교육 의무 이수, 자살 예방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생명 존중 안심마을 조성 등 자살 예방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구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 340쪽 치매 돌봄의 길 함께 걸어가는 중구입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치매 선별 검사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하여 치매 파트너 양성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치매 안심마을 운영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치매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가지 역점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수관으로 343쪽 찾아가는 우리 마을 건강 지킴이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월부터 6월간 매주 목요일 의료 취약 지역인 산서지역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48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344쪽 선제적 무기 유충구제 사업 협업 실시입니다. 모기 활동기간 확대에 따라 예방 중심의 통합 방역 체계를 위해 연중 정화조 청소 의무시설 15,000여 개소에 정화조 청소 후 유충 구제제를 즉시 투입하여 4,710개소에서 무기 성충 발생을 차단 완료하였습니다. 345조 깨끗한 손, 건강한 생활, 올바른 손 씻기 교육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유행 이후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대상 30개소를 목표로 뷰박스를 활용하여 상반기에 16개소에서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346조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입니다. 관내 주간보호센터 이용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31개소 769명에게 결핵검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조 건강증진과 수관입니다. 우리 동네 돌봄 거점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입니다. 관내 경로당을 건강돌봄 거점으로 활용하여 만성질환,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치매 예방 관리를 교육하고 홍보하여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48조 건강한 걸음 보문산 걷기 프로젝트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동 프로그램과 보문산 걷기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신체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349조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오늘 건강 앱과 스마트 건강 기기를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으로 2025년 8월부터 추진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109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 효율적인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0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 유족에게 필요 자원을 적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살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유족 심리 상담, 환경 경제 지원, 복지 서비스 등을 원스톱 지원하여 원활한 회복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274회 중구의회 임시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은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지혜에 앞서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건강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332페이지에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 좀 볼게요. 요양병원 관리 체계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또 결과 보고를 이제 한다고 돼 있는데 10월 달에서 12월이에요. 지금 모니터링 실시는 어떻게 좀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감염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실제 방문도 하고요. 방문해서 이제 감염관리 직원에게 감염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월에서 12월 사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요양병원 순회 간담회는 이제 상반기에 4월에서 5월 동안 실시를 해서 한 10개소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했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사실상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사이도시리에서 한 부서니까 이 실시하고 결과 보고 네. 이것도 좀 의회 나중에 하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1차 정례 때도 아마 이제 본의원이 이런 이제 발언을 좀 할 건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 체계 확립 좀 볼게요. 국가 비축물자 자체 점검 실시 네. 실시를 4월달에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까? 네.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체 점검 실시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제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향후 이제 감염병에 대해서 유행에 대해서 필요한 의료 방역 물품을 이제 재검토하고 세부 운영 방안도 마련하고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이제 지키는 것인데
지금 자체 점검 실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 점검은 지금 국가 비축물자라는 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그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하고요. 그리고 생물테러 대응 장비 해서 AC 해서 대응 장비 있어요. 뭐 감염이 일어나면 저희 옷을 입잖아요. 그런 옷 같은 거를 지금 대응 장비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조일로부터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유효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 유효기간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물테러 대응 장비는 사실 대응 장비는 별도로 창고를 지정해서 보관을 하게 돼 있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꺼내 봐서 이게 상태가 괜찮은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교육용으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생물테러 진압 훈련 등을 할 때 그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축물자 하면은 이제 특정 물품을 이제 미리 준비해서 저장해두는 행위와 또는 저장된 물품 이제 그 자체를 이제 말하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의약품 비축도 이제 말을 하거든요. 네. 의약품 비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약품 비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비축물자에서 의약품은 그 타비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게 용량에 따라서 한 5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유효기간이 그러니까 사용이 가능한 기간이 27년 2월까지도 있고 1월까지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고 점검을 하다가 이게 나중에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의료 폐기물로 자체 소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보관을 저희들이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병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달라고. 네. 네. 그렇습니까? 네. 이제 국가는 공중보건의기 상황에 대비해서 비축물자 선정 및 관리 계획 수립을 이제 운영을 해요. 자, 이제 질병관리청은 국가 비축물자 중장기 계획을 25년에서 29년까지 이게 세우고 있어요.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 국가 비축물자 자체 점검을 하지만은 어떠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희 자체 계획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요. 그냥 감염병 관리팀에서 하는 업무는 감염병 관리팀에서 자체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대응팀은 대응팀 업무에 대해서 연간 그러니까 매년 초에 예.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관리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웁니다. 자체적으로 관리 계획은 네, 갖고 있어요. 팀별로. 네. 그래요? 네. 자체 지금 관리 계획을 본 우리 의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343쪽 찾아가는 우리 마을 건강 지킴이 운영 좀 볼게요. 이제 관할 지역이 이제 법정동이죠. 침산동, 무수동, 고안동, 목달동, 종생동, 어남동, 금동. 이쪽에 이제 노인 인구가 많으신 데죠. 이쪽이. 네. 예. 추진 경과를 보면은 올해 무수동, 금동, 종생동 및 어남동 일대 주민 48명을 가족 방문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또 향후 계획을 보면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산소지역 독거 노인 및 취약계층 가정 방문도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뭐 7월 계획이니까 뭐 아직 하지는 않으셨겠죠? 이거는 매주 저희들이 목요일 날 그 정생 진료소 예, 예. 직원이 그러니까 3시부터
2시부터 해서 방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상반기 6월 말 실적이라 이렇게 기재를 했고요. 상반기에 이제 48명을 이제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도 이제 매주 목요일 방문이 차질 없이 아, 이어질 계획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상반기 방문 중에 네. 이상 소견이 이제 발견되어서 의료 기관으로 연계된 사례도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치매 검사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치매가 좀 의심된다고 하면 저희 치매센터와 연계해서 좀 치매를 좀 더 세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는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요새 비가 오다가도 그치면 굉장히 무덥고 그렇잖아요. 폭염이 이제 이어지는 시기인데 이제 온열 질환 예방 안내도 함께 해주시고 또 방법도 이제 제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일본도 지금 굉장한 이 더위 때문에 온열 질환자가 사망자도 생기고 그렇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데 대해서 대비해서 농촌분들한테 이런 것도 제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순복입니다. 페이지 336쪽 다 함께 더 건강하게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존의 건강증진센터를 전면 개보수해서 재활 운동실 또는 체력 측정실, 건강상담실, 다목적 교육실, 주민 참여 시설을 갖춘 건강지원센터를 새롭게 문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단장한 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클 것 같은데요. 혹시 개소 전과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 파악이 되셨을까요? 어, 25년도 11월 28일 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를 했는데요.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택이 돼서 이제 신축하게 리모델링 하게 됐고요. 그 전에는 중구형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각종 프로그램과 그 주민 참여하고 지역 자원을 협력해가지고 주민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 보건 의료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할 구역은 은행 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대사동, 부사동 5개 지역이 있고요. 전에보다는 다양한 연령층과 그리고 또 다양한 사업들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특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하고 재활사업, 그 다음에 신체활동, 영양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재활운동 보니까 886명, 네. 또 만성질환 기초검사 또 6,421건, 신체활동 운동교실에서 672명 등 센터가 개소한 첫 해임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네. 고생하셨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홍보 방식이 좀 다양화됐다고 네. 다양화를 의원님들이 요청하셔서 다양화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보니까 카카오 채널하고 예약 이용 실적이 있는데 연령층이 뭐 고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는 분보다 직접 뭐 예약을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수치적으로 좀 알 수 있나요? 정확한 수치는 확인할 수는 없고요. 카카오 채널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66명인데 그 연령층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위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르신들은 직접 와서 검사하시고 프로그램 참여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예약하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직접 오셔서 예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약을 하시고 프로그램 다시 참여하고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성 질환은 네. 전에는 이제 고연령층이나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위주였지만 지금은 연령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젊은 층에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톡 채널에 관련된 건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65건. 그래서 제가 네. 또 하나 가입을 해서 66건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어르신들이 직접 와서 예약하지 하는 방법 말고 혹시 다른 방법들을 좀 한번 모색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차후로 모색하시면 네,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주로 많이 참여하는 거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거든요.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고혈압의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고위험층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프로그램 건강 운동을 하게끔 맞춤형 건강 상담을 한다든지 체력 측정 검사도 해서 6개월 동안 변화되는 과정을 저희가 파악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편안하게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또 그러니까 전달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적극적으로 질문 네. 마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강선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이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웅 의원입니다. 그 348페이지를 보시면 건강한 한 걸음 보문산 걷기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네. 사업으로. 뭐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문산 걷기를 총 3회를 진행했어요. 4월 30일, 6월 1일, 6월 16일. 이때 날씨가 뭐 매우 덥거나 추울 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역 주민이 총 3회간 62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62명의 참여 인원을 이제 과장님께서는 예상을 했던 인원이신지 저는 이제 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보긴 하는데 왜냐하면 3회 62명이면 1회당 한 20명 분들이 참여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적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 한걸음 걷기 프로젝트는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활동 교실의 일환으로 거기에 건강생활 참여하는 반이 10명씩 어르신반, 근력반, 유산소 운동반 해서 각각 10명씩 30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희망하시는 분 20명을 선발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본 거고요. 그 걷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민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추진하고 나서 하기 전과 하고 나서 검사를 측정해 봤더니 근육량이나 체지방량, 근육량은 올라가고 체지방량이나 체지방률
등 그다음에 혈압이라든 혈당 이런 검사들은 다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근육량하고 악력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점수가 올라간 걸로 저희가 잠깐 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신 여기는 이제 지역 주민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다수의 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네.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그 어르신들을 위주로 한 사업이었다. 신체활동 교실에 참여하신 30명 중에서 중에 신청자를 받아서 20명이 참여했습니다. 아, 그래서 요번에 처음 시행한 거라 인원도 적고 네. 횟수도 적은데 좀 저희도 이제 이 검사 결과를 보니까 되게 고무적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 추진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론 사업비는 네. 뭐 많지 않은 사업비지만 네.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또 인력적 소비도 좀 크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비례해서 이제 지역 주민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제 한정된 어르신의 인원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 중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만 받아서 진행하기에는 이 사업이 전반기에 할 수 있는 이 역점 추진 과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네. 좀 협소하거나 좀 작지 않나 내용이 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네. 다음에는 이제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네. 요 비슷한 시기에 타 지자체 포천시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우수 사례니까 한번 참고해 주셔서 거기는 한 2,600명 정도 참여가 됐어요. 근데 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취재와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왕 하시는 사업이라면 네. 또 역점 사업 중에 하나라면 좀 집중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기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거는 제한된 인원을 대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인원이 적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신체활동 교실 참여하는 30명 뭐 제한된 사람 외에 뭐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뽑아서 이게 좀 확대 진행하는 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우 생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종호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국민 편의 증진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정확한 조사와 부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고령층, 청소년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세대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교통환경 및 특성을 방영한 제5차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실에 맞는 개선 과제를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대전시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주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86쪽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용 차량관리 지원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택시에 대한 허가 및 행정처분, 불편민원 처리, 영업용 화물차량, 불법 밤샘 주차 계도와 단속,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화물 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87쪽 체계적 차량 관리로 안전한 선진 교통 문화 확립입니다. 무난 방치 차량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관리 사업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과 주기장애 불법 주차 계도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탄력적인 주차 관리로 주민 불편 최소화입니다. 교통혼잡 지역 및 학교 주변 등 상습적 민원지역의 주정차 단속을 5월 말 현재 27,314건을 단속하였으며 단속 민원 발생 지역은 하반기 고정형 CCTV 설치를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의 신고시간 단축 등 탄력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야구장 인근 지역의 효율적 주정차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9쪽 주차 인프라 확충 및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입니다. 대흥동 제3노예 주차장 확장 조성사업을 3월에 대사문화공원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4월에 완료하였으며 성심당 방문객 급증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단계별 지경화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0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영역을 지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로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조성에 역점을 기하겠습니다. 291쪽 특별리계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로 자주액청 확충입니다. 특별리계 세액 수입 징수 종합계획에 의거 5월 말 현재 11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 세액 수입 체납액 일정 기간을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영세, 소사공인 등 대상자에게는 분납 유도 및 유예 처분 등 맞춤형 징수 대책 추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기후환경과 소관으로 탄소 중립, 녹색 생활 실천 및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야생 동물의 체계적 관리와 피해 예방 사업을 통해 자연 생태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93쪽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또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입니다. 대기 오염물질과 소음 진동 배출 업소의 집중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94쪽 수생태계 안전을 위한 수질 오염과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 내부 청소 관리 등 수질 오염의 사전 차단 활동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질을 지속적으로 보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먹는 물 공동시설과 공중, 개방 화장실의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시민 편익을 적극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295쪽 성면 안전망 구축 및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을 통한
안전한 성명 관리로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처리 업체 집중 관리와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6쪽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 만들기입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전개와 폐기물 시스템 개선 및 가로 청소를 통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불법 투기 단속 및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7쪽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입니다. 자연순환 환경 폐기물에 대한 수집 및 처리 체계를 운영하고 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한 시스템 기반을 확대하며 올바른 폐기물 분리 배출을 위한 지도 점검과 홍보를 실시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의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 안심업소를 운영하고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및 3대 30년 인증 전통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배상 책임 가입 관리와 나트륨 저감 실천 음식점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9쪽 유통식품 안전관리로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제조 판매업소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유통 과정에 위해 식품을 사전 차단하고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건정 운영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관리를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300쪽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건전한 영업 환경 조성입니다. 집단 급식소와 배달 음식점 등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하여 식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 비상무반 운영을 통해 식중독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301쪽 깨끗한 영업 환경 구민이 안심하는 공중위생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등을 지도 점검하여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시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 위생교육과 재난배상 책임 가입관리 등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토지정복과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으로 소유자 만족도 향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여 고시 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등기 혜택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발 부담금 부과로 부동산 투기 방지를 부동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3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미래자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유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 관리계획 수립과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으로 행정수위에 대처하고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대부료 부과 및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4쪽 주민중심의 신속 정확한 지적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와 신속한 지적 민원 처리로 주민중심의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305쪽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역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306쪽 디지털 주소 정보의 일상화 저변 확대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위치 표현이 가능한 주소 정보의 일상화를 위해 도로명판 설치와 보수, 노후 건물 번호판 교체, 사물 주소판 설치 등 주소 정보 시설 확충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드론을 활용한 구정 업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역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 취약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로 생활 밀착형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10쪽 초, 중, 고 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안전한 보행, 무단횡단의 위험성 등 학교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의 생활화에 노력에 기울이겠습니다. 311쪽 재개발 지역 내 통학로 보행안전 사전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 통학로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입주 전 사전점검과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12쪽 불법 주정차 통합 신문고 처리 감소 시스템 도입입니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신고 건수 급증에 대응하고자 통합 신문고 처리 간소화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여 안전신문고 처리 시간 단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시스템 사후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용도동 제1 노예주차장 확장 공사입니다. 용도동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공용주차장을 확장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 특교금 1억 5천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대사문화공원 임시공용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야구장 인근 주정차난 가중으로 인해 대사동 화교소학교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야구 개막 시즌에 맞춰 금년 4월에 임시 개통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15쪽 청산의 다이용컵 보급 및 텀블러 세척존 설치입니다. 청산의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이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다이용컵과 희소함을 제작 비치하고 텀블러 세척존을 운영하여 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하겠습니다. 316쪽 골목식당 손맛 중구 노포 맛집 발굴 사업입니다. 중구간 내 20년 이상 운영 중인 노포맛집을 발굴, 선정하고 현판을 제작 부착하여 영업주의 자긍심을 높이고 맞춤형 위생교육과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317쪽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사전 예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신규 개설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 검토를 통해 처리 기간과 방문 횟수의 감소로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8쪽 민항공 측량 시스템 드론 운영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3차원 공간 정보 취득 및 데이터 구축으로 지적 업무, 재개발, 재건축 및 보상 업무 등 구정 업무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319조 지적공보 세계 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관내 지역 측지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대해 세계 측지계로 변환하여 지적 측량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주민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며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정우 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교통행정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순복입니다. 교통 업무보고 285쪽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시작되었는데요. 혹시 이 대상자 교육 실시를 보니까 유치원 9회 428명, 초등학교 17회 325명, 중등 143명, 경로당 29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대상자 선정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제 찾아가는 그 교통안전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다 보니까요. 청소년들이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뭐 이용이 많이 또 증가하고 또 사고율도 높다 보니까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관내 초중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학교에 그 안내를 저희들이 합니다. 공문으로 통보를 하면은 그 이제 해당 그 학교에서 그 저기 이제 그 공문 통보 온 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게 교육하는 사항이고요. 그 이제 이게 이제 시 교통 정책과에서 또 신청 학교로 이렇게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문상으로 일단 보내고 네네네. 보내진 공문을 통해서 학교에서 예. 신청을 받아서 진행이 예, 되는 맞습니다. 거 맞지요? 예, 예. 네. 그러면 어쨌든 학교에서 신청을 한 곳에서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치원만 되어 있길래 혹시나 어린이집은 신청을 안 했는지 궁금한 사항이라 네. 여쭤봤고요. 네네네. 그리고 올해 법령 개정이 돼서 픽시 자전거 혹시 아실까요? 픽시 자전거가 금지됐어요. 그 픽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알았는데 픽시 자전거는 제동 장치가 없는 그런 자전거인데 그거 자체가 법상 자전거로 분류되어 가지고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거를 의무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자료에 그것도 첨부시켜서 같이 교육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또 하나는 고령 운전자 대상 교육인데요. 매년 조금씩 어쨌든 교육 방법이나 찾아가는 경로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이 계속 개선이 되고 또 좋은 성과가 있기는 한데 본 의원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중부에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25년도 통계를 살펴봤거든요. 근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혹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실까요? 저희들이 이제 고령 운전자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이제 면허증 그 반납 부분하고 첨단 그 안전 운전 보호 장치에 대한 어떤 그 설치 사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교통사고 부분에 있어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비율이 이렇게 뭐 체감할 정도로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예, 줄은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차단을 해야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첨단 안전 운전 보조 장치 ADAS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첨단 안전 운전 보조 장치
그 비상 자동 제동 장치 ABS 뭐 이런 사업도 사실 국토교통부에 이제 약간 그 이제 건의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교육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경로당에 찾아가면서 하지만 그것이 이제 형식적에 이제 그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 통계 자료에 보니까 2025년도에 교통사고가 1234건이 났는데 가해 운전자 65세 이상인 사건 수는 339건이래요. 그래서 27.5%를 차지해서 전년도 23%보다 많이 증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몇 살쯤 운전대를 놓아야 될까 사실은 되게 고민을 하는 중이긴 하지만 그것이 결정하는 데는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동수단 자체가 본인이 운전해서 쉽게, 그렇지만 시내권은 그나마 이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하지만 그 외곽지에 있는 분들은 그것 자체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네, 1회에 10만 원으로 끝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회에 10만 원, 뭐 물론 그거 받으려고 면허증을 반납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너무나 작게 이게 이제 어쨌든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시하고 구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1회에 10만 원으로 끝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강구되면 좋겠다라는. 네, 의원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대전시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 이제 맞춤형 지원 차원에서 지자체에서도 뭐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부분인데 결국 이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이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 그 좋으신 말씀, 예, 그런 부분은 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선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예. 286페이지에 영업용 화물 차량 불법 밤샘 주차 계도 단속 추진 좀 보겠습니다. 예, 예, 예. 불법 주차는 우리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하시고 주차 단속은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단속은 여기서 하시고 자동차 속도 위반 또 속도 위반 카메라 또 횡단보도 신호등 이런 것은 이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냐면은 우리 국장님도 중천동에서 근무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중천 근린공원 이제 문화공원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옵니다.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유성구, 서구 이런 데서도 거기를 오셔요. 그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여기가 주차하기도 좋고 또 공원이 쾌적하고 아주 좋은 데라 중천동 주민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아침 저녁으로 거기를 운동도 하러 가고 또 교통 문제 때문에 거기를 수시로 들립니다. 아침에 가면은 밤샘 주차한 화물차 양쪽으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러 아침에 건너갔다 오시는 분들이 그 차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앞뒤를 살펴보고 건너갑니다. 근데 굉장한 과속을 하죠, 차들이. 그래서
사고 난 곳을 본 의원한테 그 차량, 부서진 차량들 또 그 나무가 부러진 이런 것을 저한테 영상으로 보내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여러 차례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주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을 하죠. 거기에 많은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아마 거기를 찾아올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과속 차량 때문에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경찰서에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여기 정말 급한 곳이다. 물론 과속 방지는 이제 법령으로 어디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법령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신호등,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아울러 과속 그 단속 카메라 그것도 같이 좀 이게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그 충춘동 거기가 이제 도로를 확장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주차도 많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길래 7월 한 20일경에 중부경찰서에 일단 민원사항을 이첩을 했고요. 일단 중부경찰서에서도 이제 그 뭐 교통안전 뭐 정책 심의라든가 이런 거 심의를 거쳐서 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9월경에 뭐 최종 결과는 이렇게 통보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통보되면은 위원님께 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울러 뭐 밤샘 주차 부분도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샘 주차 같은 경우는 뭐 아마 뭐 구조적인 그런 측면의 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영 주차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공영 차고지하고 그 화물터미널 해당 그 차고지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뭐 화물터미널이라든가 운송사업자 뭐 차고지란다 이런 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영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민주택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주차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사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담 인력은 이제 1명이고 그 팀이 5명이서 월 1위 이제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이 사실 이제 불법 주정차를 이렇게 하려면은 1시간 상주를 하던 1시간 돌아다녔다가 다시 와서 거기 1시간 이상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밤에 나가도 사실 이렇게 점검하고 그런데 인력적인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단속의 한계의 어려움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차고지 그 차고지 증명제가 좀 형식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러냐면은 이거 등록을 해줄 때 꼭 대전권 내가 아닌 그 대전 인근 뭐 충청 남북 뭐 세종까지도 이렇게 차고지를 둬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교통교통부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승인을 내주다 보니까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밤샘 주차 관련해서 여러 뭐 애로는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289페이지에 고령주차장 직영화를 통한 운영 개선 좀 보겠습니다. 중구청 앞에 대립빌딩 뒤편에 위치한 평면 주차장 사업비 약 한 50원을 투입해서 87만 규모의 2층으로 3단 주차타워를 새로 조성했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지난달까지 시범 운영을 이제 마치고 나서 중구 직영 유료 주차장으로 이제 운영이 되죠,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성심당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주차는 심화, 사설 주차장의 과도한 요금 징수, 그리고 공용 주차장의 장기 주차 점유로 인한 회전율 저하 등이 이제 추진 배경으로 좀 돼 있어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성심당 방문 고객이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민가 위탁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차를 하고 있는 데를 가보면은 여기 이제 가까운 대형동 제 산호의 주차장장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덜한데 이중 주차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차장인지 이게 좀 너무 혼잡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소통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소통 자체가 안 되는 원인이 이제 업주들이 수익에 대한 그 부분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월 정기 주차라든가 일일 주차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관리는 또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차난이 이제 해소가 이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제 공사를 끝내면서 그렇다면은 이쪽 꼭 성심당 주변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볼파크까지 다 이제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회전율도 높이고 주차 부분을 이런 거를 계산하다 보면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직영화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해요. 근데 또 거기에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직영이 이제 확대되면은 할인 요금 정산, 민원 대응, 또 불법 주차 단속도 해야 되고 세부적인 업무가 이제 늘어나서 행정 부담과 인력의 또 충원이 또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별개로 공영 주차장을 의탁하는 제도 자체의 이제 개선도 좀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 의원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방치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이제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죠, 그렇죠, 부장님? 네,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는 이제 노이 주차장 스마트 주차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걸 도입을 하면은 어떤 별도의 현장 인력 없이 24시간 무인지경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시스템 도입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하고 있고, 수익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이제 대형 빌딩 앞에 뒤 새마을공고 편 쪽 이제 대형도체 사노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지금 몇 달 운영을 해보니까 수익금도
예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증가한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해서 저희들이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영주차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차관리과 직원들 또 뭐 주차 행정과 직원들 아마 고생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아마 번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주차란 또 교통 행정에 대해서 부단히 애쓰는 걸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개선될 점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일은 계십니까? 저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뭐 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유정우 국장님 비롯해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유치원 시장에 보면 어울리센터하고 그 산성시장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뭐 그 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요. 어울림센터에도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이게 상인들이 이제 이용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차후에 공영주차장을 더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가, 뭐 국장님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공영주차장 건립 부분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원도심 속에 주차장 하나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가 다 따지면 한 2억 정도의 예산이라고 그렇게 예전에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기존 공영주차장 부분을 좀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두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도로가 이제 진출입로가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필지가 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제 합쳐가지고 운영해서 주차 대수를 이제 확장을 한 방법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울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다른 부서에서 또 이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부분은 하여튼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순복 의원입니다. 페이지 297쪽 자원순환 시스템 기반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하우스인데요. 클린하우스는 석교동하고 산성동에 두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분 인근 주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요. 클린하우스 운영 이후에 해당 지역의 재활용품 배출이 그 질서나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실까요? 일단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설치 배경이 어떻게 보면 집 대문 앞에 쓰레기를 내는 기존 방식을 개선해서 이렇게 추진한 그런 배출 사업인데요. 뭐 이제
이게 수거의 어떤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도 이제 차량 집 앞에 이제 집집마다 멈추지 않고 거점 장소에 이제 이렇게 내모로 인해서 수시로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상시 배출 그런 사업인데 요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그 평가해서 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활용 분리 관련 그 사업들이 뭐 중구모아 관련 사업도 있고 기본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의 업체에서 수거하는 또 방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치화해 가지고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 딱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어쨌거나 이 사업의 어떤 그 추진함으로 인해서 뭐 기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기존의 방식을 조금 상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거 방법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가서 배출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환경을 해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이제 지금 뭐 내용 같은 경우 뭐 그 종이라든가 스티로폼, 플라스틱, 뭐 비닐, 뭐 캔, 뭐 병 한 페트병 한 7가지 이렇게 종류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운영이 또 잘 되다 보니고 또 뭐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전담 관리인을 배치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단 전담 관리는 4명 정도로 석규동 네, 2명하고 배치가 되어 산성동 있는 2명. 것으로.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면 오히려 그 지역이 그냥 쓰레기 무단 집중 투기 장소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잘 배출이 되는지 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인근에 있는 분들만 그쪽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우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법 투기 장소로 이제 바뀌었던 그런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담 관리인을 또 배치해서 요거 뭐 위생적으로 뭐 냄새나는 부분도 있고 환경적으로 이제 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관리인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또 관리인들이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큰 민원이라든가 불편 사항이 뭐 접수되고 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 관리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 주로 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예. 업무 잠깐 예. 오셔서 설명하실 때 예. 통장님들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셔서 그것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견 청취를 많이 받아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차량형 순환 정거장인데요. 이것이 이제 연중, 예. 네, 그 바로 밑에 있어요. 연중 운영이 되고 주 8회 오전 하루에 2번씩 8개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거를 모아오면 종량제 봉투로 일정한 그 키로수를 뭐 그램, 키로 뭐 이렇게 갖고 오면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교환해 준다고 하는데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몇 리터짜리로 얼마나 제공이 되는지 혹시 이게 이제 지금 실적이 지금 이제 6월까지 뭐 모아진 거는 뭐 페트병 같은 경우 뭐 9,595kg고 캔 같은 경우 뭐 102kg 뭐 이렇게 해서 월 평균 한 4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트병 같은 경우 이제 35개가 한 1kg 정도 나가는데요.
종량제 봉투 한 매나 5리터짜리 한 매 정도 이렇게. 5리터. 예, 예, 예. 이게 조금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까 네. 개인적으로. 아니 몇 리터일까가 좀 궁금은 했어요. 몇 리터 궁금했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모아서 갖고 오시는 횟수가 많이 있을까, 그게 조금 우려가 됐고요. 제가 전에 어린이집을 했을 때 아기들을 데리고, 아기들이 이제 모아온 걸 가지고 주민센터를 가니까 바로 거기서 아주 작은 거 1리터짜리인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거를 바로 교환을 해주니까 이게 교육적인 효과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긴 하지만 요것이 조금 더 제공이 된다면 좀 더 잘 분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재활용품은 단순한 그냥 재활용품 수거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목적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말씀처럼 우리 이제 동사무 이제 동행정복지센터 이제 가셨던 게 이제 재활용 가능 품목이 아주 페트병이라든가 이제 종이팩이라든가 이런 폐건전지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도 이제 상시적으로 지금 또 그 사업은 또 그 사업대로 지금 좀 하고 있고요. 갔을 때 이제 뭐 화장지하고 이제 뭐 교환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재활용품 그 이제 자연순환 그 분리배출에 있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뭐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인의식이 뭐 이렇게 재활용품 설치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중구모아 사업이라든가 크린하우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중구 그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293쪽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 좀 볼게요. 293쪽이요? 예. 293쪽. 예. 예. 이제 올해 2월부터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죠. 예, 맞습니다. 예. 현재 이제 구청에서 충전 시설 이행 실태를 이제 점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충전기 작동 여부와 유지 관리 상태도 확인하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시만. 지금 오늘 이제 지자체에서는 충전 시설을 이제 설치 운영하던 업체가 파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충전 시설이 제대로 이제 운영되지고 않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 중구 관내에서도 사업자의 폐업, 또 관리 부실, 또 고장 난 전기 방치 등으로 인해서 충전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도 좀 있나요? 이제 점검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제 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제 저희들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충전 방해 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부분에 좀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업무를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뭐 충전 시설을 이제 많이 설치하는 것만큼 또 설치된 이제 이런 충전 시설이 실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네. 예, 뭐 관련법에 따르면은 충전 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또 더 나가서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실제 그렇게 된 곳이 어느 정도는 있나 모르겠는데 좀 이러한 부분도 잘 점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강승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순복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299쪽 손 오염도 측정기에 관련 살펴보겠습니다. 299쪽. 네, 299쪽 중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물의 손 오염도 측정기 관련입니다. 네. 손 오염지 측정기하고 교육 패널 대여 사업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7개를 대상으로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7개 대상으로 추진되었는데요. 현재 반응 혹시 이거를 신청해서 가져가셔서 사용하신 거에 대한 반응을 보시긴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올해 이제 3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이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뭐 아직 뭐 이제 연말 정도 이제 가면은 요거에 대한 뭐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설문을 받아가지고 요거에 대한 뭐 홍도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또 뭐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확장하고 뭐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많은 시설을 저희들이 이제 대여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직 거기까지 진척을 이제 3월달, 4월달에 이제 안내문 발송하고 뭐 신청 접수하고 뭐 인원 조율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이렇게 행정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7개소를 대여해서 그게 12월까지 그 기관에서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 다른 곳으로 대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까지 이제 한 7개소고요. 네네. 이제 이후로 하반기에 더 이렇게 추가로. 추가로 더 늘어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나중에 그 대여한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설문 조사해서 니즈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동구에서 지난번에 그 식기 세척 그 예산을 8억 원을 들여서 각 어린이집에 지원을 한 게 있잖아요. 알고 계실까요? 그 부분까지 제가 모르시나요? 예. 푸드 스캐너라고 아이들 도시락 도시락에 식판을 스캔에다 넣고 오염도 측정하고 또 중간에 먹고 나서 또 한번 측정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를 8억 원을 들여서 동구에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대당 880만 원으로 처음에 책정이 됐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큰 데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그마한 어린이집은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다시 조정이 돼서 각 곳마다 710만 원으로 해서 5년 무상으로 5년 무상 AS로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밥을 먹이기 위해서는 본인도 먹을 시간이 없는데 얘네들 데리고 데려가서 그거를 하고 다시 와서 먹고 그걸 또 가시하고 한다면 이거는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듣거나 청취를 하고 결정된 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대여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그 장들 또는 대표성을 띈 분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좀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300조 식중독 예방 관리인데요.
자료를 보면 집단 급식소, 배달 음식점, 또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 위생 치약시설 대상으로 지도 점검, 식품 안전교육 및 수거 이런 검사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날씨가 많이 습하고 더워지면서 식중독 그 취약 시기가 됐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인 위생까지 선제적으로 관리 감독을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그 조리된 식품 이동 판매가 법령으로 유권 해석을 통해서 허용될 예정이래요. 어쨌든 이 법령이 유권 해석이 돼서 이동이 된다 그러면 물론 관람하시는 그 관람객들한테는 편리하고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게 음식이다 보니까 또는 식품 안전에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실시가 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관련 검토와 또는 철저한 그것이 잘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예. 이상 본인은 예, 잘 질의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제 취약 시설 관련 그 시설을 중점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식중독 관련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고 뭐 축제장까지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체육 시설까지 이렇게 변경돼 있다고 이렇게 하니 네, 관심 갖고 저희들이 또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그 안심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안심. 안심식당을 그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는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선정 기준된 업소는 몇 개 정도 되시고 그 선정 업소에 선정됐으면 지급하는 물품은 연도마다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식품 안심업소가 이제 예전에 음식점 위생 등급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거 이제 선정 평가 이제 선정은 이제 한국식품안전관리원회 인증원에서 이렇게 식약처에서 이렇게 위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단계로 해서 등급을 매겼는데 요즘에는 그 이제 점수제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식품 안심업소로 이렇게 이제 넘어온 상이고요. 요게 이제 개소수는 한 158개 정도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 이제 감면 식품 안심업소 같은 경우는 상수도 관련 그 사용료의 지원 30%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종량제 봉투 지원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원된 거는 한 47개소에 1,877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그럼 저 지급된 물품이 뭐죠? 전반기. 지급된 물품이 아까 이제 물품이라기보다도 아까 했지 종량적이 뭐지? 종량제 봉투하고 종량제. 예, 그 상수도 요금 30% 이렇게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답변해 주느라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좀 걱정스러운 생각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나라 키움 선화동 빌딩 있죠? 네. 예. 올해 이제 1월에서 2월 중 대부 계약 체결을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체결 일자는 26년 4월 9일이에요. 그래서 대부 계약 체결이 당초 이제 계획보다 다소 이제 지연된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전 이제 본 예산 심의 때도 지적받았던 이제 사항이에요. 해당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 이전부터 잦은 누수 또 하자 발생으로 수차례 보수 공사가 진행된 재산이에요. 그래서 한국자산공사에서 온 서신을 본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귀청에서 상기 국유재산에 대한 신속한 대부계약 의사를 표명하여 우리 공사도 적극 협조하고자 하니 본건인 노 건물을 리모델링한 이후 수차례 하자 보수 진행 온 재산으로 현재도 일부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바 우리 공사는 대부 계약 이후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반 문제점을 점검 및 조치한 후 대부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자가 좀 많았던 건물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현재 구청사가 이제 노후화되고 공간도 협소해서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외부 청사 활용이 불가피했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연간 대부료가 이제 2억 원이에요. 향후 이제 매일까지 있는 재산이라면은 우리가 단순히 공간 확보가 아니라 실제 입주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누수나 설비 이런 고장이 안 나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부 계약서상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제 보호소 책임 하자 발생 시 이런 조치 절차, 비용 부담, 또 사용 중에 긴급 보수 체결 등이 잘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 재산관리 부서로서 또 이제 그 우리 사무실 이전 이제 저희들이 이제 7월 달로 해서 이제 지금 7월 18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해당 부서들이 다 이제 이전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뭐 계약 체결에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이제 의원님이 이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캔코하고 저희들이 이제 합동 점검을 하면서 2월 달에 이제 이거는 종합적으로 보수 또는 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이제 뭐 건축, 기계, 뭐 소방, 뭐 승장기 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제 보수하고 입주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협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4월 달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전을 지금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 또 살펴보도록 하고 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내용을 다 담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잘 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제 본의원이 질의하는 취지 내용은 잘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외부 청사 임차는 이제 청사 공간 부족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이제 현실적인 이제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안정적으로 사용돼야 하겠다 하는 본의의 취지 질의였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복과 소관 업무부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부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관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4차 회의는 7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